다음 얘기입니다. 다음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틀째 서울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권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야권이라고 써놨네요. 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일단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가 잡히면 올 것 같다고 해서 연내 방문은 아마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송 작가의 예언이 또 맞은 한 케이스죠. 아, 이것도 송 작가님 하셨나요? 아, 근데 얘기했잖아. 올해 안 된다고. 아. 올해 안 올 거라고. 네. 네. 네, 관련 기사를 일면에 많은 신문들이 또 실었습니다. 조선 왕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것 아니다. 그래, 언론이 조선만 있는 건 아니지. 예. 한국 중왕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서울 한복판서 바이든의 견제구. 서울신문입니다. 왕이 왜 바이든의 견제구야? 바이든인지 트럼프인지 모르는데.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것 아니다. 이건 뭐지? 예, 동아일보 시진핑 여권 허락대 방한 문 대통령 코로나 안정 뒤. 세계일보입니다. 왕이 만난 문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조속 개최 협력을. 네. 이렇게 보면 제목만 보고도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어떤 질문에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뭐 견제구를 날린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걸 자세하게 쓴 언론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따옴표를 따가지고 그냥 약간 미국의 견제구를 날렸다 이런 식으로 퉁쳤거든요. 이게 나중에 기사 내용이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뭐 모든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네. 난 이게 이제 좀 쪽팔린 게 왕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바이든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렇죠. 왜 그렇게 왕왕대다 보니까 이런 속사정을 왕이가 어떻게 알아? 얘가 송작가 TV를 들어봤으면 우리의 제대로 된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알 텐데 우리나라 언론만 봤기 때문에 지금 오직 미국에 올인하고 있는 걸로 보이겠지 왕이 눈에는. 쪽팔리고 화가 나요. 근데 그 자체가. 저는 이것도 언론의 문제라고 보는 게 한번 동아일보 한번 볼게요. 이게 그나마 동아일보가 제대로 기사를 썼어요.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안이 미중 관계, 미중 경쟁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한중 협력을 고려하고 중한 이외에도 지역과 국제 정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중동 모두 고려해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거기 일본이 첫 번째냐 이씨.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크게 웃으며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가? 라고 넘겼지만 방한과 미중 경쟁 간 관계에 대해 부인하는 언급은 없었다. 왕 부장은 오히려 가로 열고 세계 190여 나라가 모두 독립된 자주국이며 가로 잠깐 닫고 이 가로는 왜 가로야? 이 그러니까, 말을 했다는 했다는 거야? 거야, 안 했다는 기자의 거야? 내피셜이라는 거야? 아니 이거 제가 쓴 건데 이거 뭐냐면 동아일보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신문에는 또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튼 또 읽어볼게요. 네.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도 중국도 모두 독립 자주국가라며 한중 협력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한중이 중국 안보에 위협을 미칠 현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 이거 보면 문장을 보세요.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질문이 뭐냐면 이번 방안이 미중 관계, 미중 경쟁과 관련이 있냐 하니까 뭐 한중 협력도 고려하고 이외에도 지역과 뭐 국제 정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중동 모두 고려해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원론적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기자 질문입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까 저는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어. 기자들 수준이 왜 있다고야? 수준이 너무 이상해. 이게 쌈붙이기 딱 좋은 워딩인 거야. 아니 왜 이따구로 질문을 해? 이거 굉장히 무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에요. 무식한 질문이에요. 지금 중국 외교부장이 왔어. 그러면 한중 간에 얘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질문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하니까
뭐 그게 외교가 그렇게 안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자 마음은 우린 동참할 건데 하지 말란 얘기일까? 뭐 이런 갈구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따옴표를 치면서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넘어가거든요 기사에. 근데 제가 가로를 친 건 뭐냐면 다른 신문에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차례가 있어요. 세계 190여 나라가 모두 독립된 자주국이며 세계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도 중국도 모두 독립 자주국가다. 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그냥 원론적으로 또 얘기한 거예요. 그 190개국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네. 그렇죠. 핵심적으로. 근데 그걸 뗀 거네. 그걸 뗐어 또. 근데 그러니까. 이걸 붙인 데도 있고 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를 떼가지고 제일 위에만 올린 데도 있고 이게 진짜 편집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발언 자체가. 근데 제목을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바이든의 무슨 견제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나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일단 중국과 미국을 이간질 시키는 듯한 기자의 그 전형적인 갈굼 발언이었고요. 당연하죠. 네, 지금 의외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우리보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 라인 우리보다 훨씬 중요하게 잘 깔려 있어요. 마치 뭐 시진핑하고 트럼프 사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정부 관리나 중국 정부 관리가 전혀 대화도 안 하고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외교예요. 원래 외교는 그런 거니까. 근데 적어도 왕이 외교부장 취재로 갔으면은 외교 전문 기자가 갔을 거 아니에요. 또는 외교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법조 기자가 대신 간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스타일이 그런데. 아니 이렇게 단편적일 수 있나? 그러니까 정말 어디 내놓기 너무 부끄러운 기자라고 붙이기, 저널리스트라고 붙일 수 없는 수준의 이런 질문. 애들이 갔다. 이건 진짜 왕이 외교부장이 뒤 돌아서서 얘들 진짜 수준 떨어져.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애들 밑에 있는 이 애들의 보도를 보고 사는 국민들 참 불쌍해 한국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가 제일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이. 저는 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니네 진짜. 언론도 이 수준이구나라고 할 때, 난 너무 쪽팔릴 것 같아. 진짜 창피해요. 정말 어디 내놓기 부끄러워 죽겠어. 심지어 그래요.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질문할 때인데도 질문하라고. 질문 좀 해봐. 저 영어 못해요. 질문을 하라 그래도 질문을 안 하는 외신 기자는 전 세계 어디 가서 한 명도 못 만나봤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 그러나 한국 네. 기자들은 질문을 못한다. 그렇지. 근데 왕이 부장한테는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다. 이게요. 그리고 기사도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세상에 이거를 가지고 또 한중이 뭐 중국 안보에 위협을 미칠 해안들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미국 대중 압박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래. 그러니까 너무 단편. 아니 그냥 순간 바보냐라는 얘기가 기사를 나오니까. 근데 진짜 뭐냐? 그나마 동아일보가 순서대로 쓴 거예요. 다른 신문들 진짜 엉망진창으로 한번 보세요. 진짜 일면에 있는 기사들인데요. 이게 순서를 너무 메멘토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언제 이 말을 했지?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지를 모르겠어. 예. 이거죠. 화이 스마트워치.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 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심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어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아, 모모토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게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세계일보 기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해요. 왕이 만난 문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 그렇죠. 조속 개최 협력을. 네. 근데 요게 주어가 바뀐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만난 왕이가 한중일 정상회의 조속 개최 협력을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이는 한국 오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려서 1박 2일 놀다 왔어요. 네. 그래서 첫날 아주 질펀하게 대접받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스가 잠깐 만나갖고 왔거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스가 만난 게 길어야 되잖아. 그렇죠. 스가 만난 거는 얼굴 보고 30분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온 거고 그 전날 실무자들하고 하루 종일 질펀하게 놀았단 말이야.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 왜 얘가 오자마자 한일 관계를 자기가 복원해 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뼈다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인 거지. 제가 그 관련해서 방송 말씀드리면서 했잖아요. 뭔가 주고받았을 것 같다. 아마 그 생각과 관련된 것 같다 그랬는데 이미 언론에 나왔어. 생각고 네. 관련해서. 생각과 관련해서 얘기 나눴다고. 네. 그래서 어선 빼라 그랬더니 일본은 못해라고 했는데 어선이 온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뺄 것도 없어. 그냥. 중국 어선들만 갔지. 중국 어선들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고 일본은 아유 동의할 수 없어요 했지만 동의할 필요 없어. 어선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왕이한테 일종의 선물을 준 거야, 외교적으로. 왕이 이거 갖고 왔고, 또, 우리가 일본한테 양보받아서 생각구열 또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했다. 이러고 얘기할 수 있겠지. 물론 이걸 공식화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안 하겠죠. 그걸 받고 와서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게, 야, 한중일 회담 다시 하자는 거야. 일본 안 온다고 띵깍 넣더니 지금 돌아온다고 하는데, 주최를 한국에서 하니, 다시 한번 초청장 보내줄 수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왕이가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올 거면 말아. 현장 니들이 와서 직접 얘기를 해야지. 그러고 그때 한번 스가가 거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 보냈단 말이야. 근데 왕이가 와서 간절하게 얘기해서 다시 합시다라고 보내면 일본 애들 뭐라고 쓰겠어요? 한국이 머리를 숙이고 한중회담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의사를 또 보여왔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왕이를 안 만나고 싶었던 거지. 안 만났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근데 조선일보에는 또 이렇게 써놨어요. 문 대통령은 이날 왕 부장에게 특별히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에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금 문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의는 네.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원론적인 얘기고 아. 여기에서 또 추가로 초청해줘라 뭐 요구를 해줘라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왕이가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하. 우린 원칙대로 해갖고 이미 초청장을 던졌고 쓰간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럼 지들이 번복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또 초청해주는 일정의
이게 뭐랄까 마치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것 같은 제발 포지션을,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제발 한번 와주세요. 스가상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게 자칫하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모양을 만든다는 거지. 근데 사실 핵심은 앞쪽에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단호하게 한반도 평화. 그렇지.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게 딱 이게 나와 있는데. 정전회담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정상회의를 뭐 하든지 말든지. 만약에 정상회담 받을 거면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뒤에 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앞에 거는 우리 방점이 앞에 찍혀 있다는 거는 이건 왕이 외교부장이 들어도 딱 보면 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오로지 이거 이거구나. 한중 회담 사실 지금 별 무의미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 느낌 확실하게 받았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 아시잖아요. 사람 좋은 얼굴로 웃으면서 할 말은 다 하시는. 그러나 상대는 뭐지 웃으면서 화기애매하게 듣긴 들었는데 찝찝한 이 느낌적 느낌은 뭐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예. 마치 뺨을 안 맞았는데 맞은- 볼이 얼얼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내가 뭔가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내 말은 씨알도 안 먹히고 뭔가 저쪽에서 내가 잔뜩 숙제를 받아온 것 같은 기분 느낌이겠지? 기분 탓이겠지? 결과적으로 시진핑은 안 오잖아요. 네. 시진핑이 안 오는 입장 안에서 왕이 따위가 우리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지 못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안 되지. 어차피 이 시진핑이 온다고 난 이제 이번 회담에서 이게 빠졌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이 주도해갖고 G20과 같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뭐 백신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 이동 시스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왜 참여를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나는 있었어야 되고 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안이 전혀 없는 것도 난 좀 이상해. 왜냐면 지금 이게 우리 국가가 외교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 극복에서 한국이 중심 국가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협력 내지는 참여를 요청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는 사실 이번 회의는 그냥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둔 요식적인 행위였고 그냥 분위기 보러 온 그렇죠. 건가요? 분위기 보러 온 거고 일본 온 김에 들린 거야. 돌아가는 길에. 니들이 똑바로 그 생각을 할 놈이면 우리한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일본을 갔다 온 다음에 일본에 참가를 요청했어야 되는 건데 주는 게 있는 일본을 먼저 가갖고 이미 한 상 받아 처먹고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의 의견이 공정할 수가 없는 거야. 왕이 지금 있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아마 우리 강경화 장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그런 속내를 다 꿰뚫고 있는 분들이고 예.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정도의 대응을 저는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차피 지금 이거 진전 안 되고 종전 멀어지면요. 미국도 아직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와 북한 간의 자주적인 그 경제 교류 또는 비핵화에 관련된 협상 내용들을 빠르게 진척시켜야 하고요. 실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그 뉴스에 안 드러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통일부 장관이 꾸준하게 제안을 하고 있고 이제 임종석 그 특보가 했던 그 30개 도시들에 의한 물자 교류 상황이 아마 연내부터 바로 시작될 거란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도시에 물건을 주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유엔 기재 때문에 못 주는 거야. 제재 때문에. 제재 때문에. 근데 이거를 도시 대 도시 그러니까 뭐 인천과 뭐 원산 이런 식으로 지자체 대 지자체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평화적인 네. 인도적인 교류. 이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또 일부는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더러운 기레기 새끼들 이런 거는 하나도 보도를 안 해요. 아주 그냥. 아무튼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한 다음에 뭐 도장을 받는다는 건 그렇고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니네들도 종전선언 찍어주고 군대 문제나 뭐 이런 복잡한 문제 이 통합된 한반도에서의 경제 부분 안보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정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고 좀 빠져줄래? 라고 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봐봐. 이씨. 그런 거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 모르거든. 생각 자체는 안 하거든. 아니, 그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 새끼들은. 아예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